파이널 컷 첫 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은 좀 다른 영상 소프트웨어와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이 이제 여기는 스토리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특별한 부분들이 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편집을 하는 것과 많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이 이제 파이널 컷입니다. 지금 이 보여지는 게 파이널 컷은 총 라이브러리 창, 그 라이브러리 창 안에도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포토, 뮤직, 애플 TV, 뭐 사운드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애플 아이튠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정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또 그 동기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기화가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타이틀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타이틀 제너레이션. 타이틀과 제너레이터즈는, 타이틀은 우리가 자막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면 구성에 있어서 뭐 인트로 아니면 뭐 커튼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하는 기타 등등을 이렇게 좀 제공해 줍니다. 또 단색깔 같은 경우 아니면 이렇게 그레데이션 같은 효과들을 좀 이렇게 제공을 해 줍니다. 물론 템플릿으로 다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널 것은 이렇게. 그 바로 또 옆으로 볼 때 여기 프리뷰 할 수 있는 프리뷰 창이 있고요. 여기 인스펙터라고 있습니다. 인스펙트. 프리미어를 하신 분이라면은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가 바로 이제 스토리 라인입니다. 스토리 라인. 타임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 옆으로 트랜지션과 이펙트를 볼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과 이펙트. 이쪽은 이펙트고요. 이쪽은 트랜지션입니다. 이펙트와 트랜지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게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창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본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임포트 할 수 있게, 이렇게 임포트 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 창에서 임포트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 이걸 클릭한다고 해서 임포트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포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태스크는 조금 있다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변화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터페이스의 구성을 히든시키고 다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것도 클릭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지만, 여기도 이건 아웃풋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포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보시면은 New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또 오픈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했던 것들이 있으면 오픈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바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New에서 보겠습니다. New 라이브러리.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요. 라이브러리는
지금 보시면은 주로 어디에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무비입니다. 무비에 이렇게 생성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저도 여기에 만들어 놓은 해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동안 제작해놨던 라이브러리들이 다 여기 있고요. 물론 내가 원하는 위치를 또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데스크탑에 강의 여기 있죠. 강의에다가 이렇게 세이브를 하셔도 됩니다. 파이널 컷 강의라고 해보겠습니다. 강의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스마트 컬렉션과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인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인더에서 여기 이렇게 똑같이 파이널 컷 강의라고 나옵니다. 별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콘인데요. 별 하나가 이벤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가 모여서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활성화되어 있죠. 활성화됐죠. 활성화가 임포트가. 예.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에 있는데요. 이벤트 여기에 이렇게 한번 더 클릭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면은 날짜로 생성이 됩니다. 2023년 2월 11일로 이렇게 날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날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이벤트를 강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의 1. 그리고 임포트 미디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미디어를 해서 강의 자료 여기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씩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Shift를 누른 상황에서 이렇게 다중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요한 게 여기 파일즈에 보시면 copy to library가 있고요. leave file in place가 있습니다. copy to library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 데이터들을 원본 데이터를 내가 복사해서 갖고 오겠다. 어디로? 라이브러리에. 즉 라이브러리 데이터가 커집니다. 즉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프리미어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프로젝트 용량이 뭐 몇백 K 아니면은 몇십 K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얘는 몇 기가씩 나옵니다. 몇 기가씩 기본적으로. 물론 데이터 용량이 커지면은 몇 기가를 뛰어넘는 몇십 기가도 나옵니다. 즉 카피트 라이브러리는 프로젝트 파일 안에 모든 것을 다 갖고 온다는 겁니다. 영상, 오디오, 이미지를 내가 임포트해 온 데이터들을 내가 끌고 갖고 온다 라는 의미고요. 리브 파일 인 플레이스는 뭐냐면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를 그 예를 들기가 쉽습니다.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원본 데이터가 삭제가 되거나 이 위치 경로가 바뀌었을 경우 빨간 화면이 뜹니다. 즉 내가 그 원본 데이터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뜹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리브 파일 인 플레이스는 라이브러리에 이 원본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원본 데이터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 지금 강의 자료 영상이라는 폴더 안에 이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은 영상 편집할 때 경고창이 뜹니다. 정상적인 영상 화면이 나오지 않고요. 원본 영상 화면이 나오지 않고 경고창이 뜹니다. 경고창이.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원본 파일을 지워내고 원본 파일을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copy to library로 하시면은 원본 파일을 지우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으로 Analyze Video라는 게 있습니다. Analyze Video. 이런 것은 밸런스 컬러, Find People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걸로 볼까요? 네, 이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있고요. 밸런스 컬러, 색을 어느 정도 오토 컬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을 어느 정도 오토 컬러를 해서 갖고 오는 거고요. 그리고 Find People, 사람을 이렇게 Create Smart Correction에다가 이렇게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숫자에 맞춰서, 사람 수에 맞춰서. 그리고 트랜스코드가 있습니다. 트랜스코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Create Proxy Video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건데요. 프록시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요즘은 컴퓨터 하드웨어들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프록시 미디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편집을 할 때나 아니면은 효과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영상물을 제작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프록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작업 속도 프리뷰하면서 작업이 잘 진행되는지 프리뷰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편하게 확인하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너무 이제 많은 효과와 많은 데이터가 있다 보면은 끊기는 현상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얼마큼 내가 편집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편집이 잘 되어 가는지도 확인을 잘 못하기 때문에 프록시 미디어를 이렇게 해주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같이 이제 단순히 뭐 트랙 하나, 트랙 두 개, 뭐 이렇게 세 개 정도 사용할 때는 굳이 프록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유튜브 제작을 할 때는 그렇게 프록시 미디어를 사용할 일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쓰면 안 되겠네요. 프록시 미디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드웨어의 성능, 즉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가 아닌 하드웨어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에다가 미리 캐시 파일, 이런 작업을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저장을 해놓고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HDD죠. 하드 용량을 가지고 좀 작업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nalyzing Audio가 있습니다. 오디오에 문제가 생긴 오디오들, 그러니까 툭툭 튕기거나 오디오의 소리가 너무 작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밸런스들을 다 잡아주고 어느 정도 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세퍼레이트 모노 그룹과 그리고 스테레오, 그러니까 즉 오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도 좀 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져올 때 데이터를 가져올 때 좀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이걸 좀 체크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그리고 이번에는 임포트를 통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임포트를 통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커맨드 I 단축키 커맨드 I를 통해서도 임포트가 됩니다.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할 때 있습니다. 파인더를 통해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파인더, 지금 저는 강의 자료 영상에 똑같은 영상입니다. 미리 여기다 갖다 놨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드래그해서 갖고 올 때랑 임포트랑 좀 차이점이 있죠. 예. 아까 프록시 화면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옵션이죠. 몇 가지 옵션들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여기 스마트 코렉션 폴더를 좀 보겠습니다. All 비디오, 오디오, favorite, 프로젝트, 스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ll 비디오는 지금 다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디오 only, 오디오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의에 파인더에서 여기 보시면 저는 영상, 이미지, 오디오가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만 하나만 이렇게 딱 갖고 오겠습니다. 하나 여기 오디오 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보이는 거. 그러면 여기 오디오 only 보겠습니다. 오디오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 우리 PNG, JPG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이렇게 건물이 있는 모습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죠. 이거 보겠습니다. 올 비디오, 오디오 아까 있었죠. 스틸 이미지, 스틸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내가 여기 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페이보리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벤트 강의 1이라는 이벤트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F를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F. 여기서 중요한 점이 파이널 컷은 영문일 때 단축키가 영문일 때만 이런 F, B 이런 영문 알파벳 하나 특수키가 아닌 하나로 되어 있는 영문 키는 알파벳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F를 눌러보겠습니다. F. 그럼 여기 위가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F를 눌러보겠습니다. 위가 초록색이죠. 이 F가 뭐냐? Favorite입니다. Favorite. 이렇게. 난 이것을 꼭 사용할 거야. 즐겨찾기로 놀 거야.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Favorites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보리티가 있으면은 이건 내가 좀 싫어하는 것들도 있겠죠. 싫어하는 장면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요. 마크에 보시면은 페이보리티 리젝트가 있습니다. 리젝트. 백스페이스죠.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백스페이스. 그럼 여기 위에 뭐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컬러가 있습니다. 주황색 컬러.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예. 스마트 코렉션에서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올 캡스 죄송합니다. 올 크리스에서 보시면은 리젝티드가 있습니다. 그럼 리젝트 된 것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페이보리트도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ll clip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다 이 메뉴들이 다 어디 있다? 여기 있습니다. favorite, reject, unrate. unrate 하시면은 원래대로 들어옵니다. unrate. 마찬가지로 favorite도 마크에서 unrate를 하면은 초록색이 없어지고 페이보리티즈에서도 빠져나옵니다. 폴더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페이보리티와 리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구간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만 쓰겠다. 이렇게 트림을 지금 in, out
포인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단축키 I5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레인지 범위를 이렇게 내가 마우스로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똑같이 이번에도 F자를 눌러 보겠습니다. F 페이보리티 보겠습니다. 페이보리티죠 보면. 예. 근데 여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근데 초를 보시면은 내용을 가지고 오면은 얘를 그냥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는 거나 이거나 똑같이 딱 이 내용만 가지고 옵니다. 이 내용만 인아웃 범위 선택된 것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라이브러리에는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위를 좀 이렇게 만졌는데요. 여기 all이 있고요. reject도 있고요. unused가 있습니다. 아까는 저기에서는 unrate가 있는데 여기는 unused가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 패널에 죄송합니다. 스토리라인에 지금 사용되어지지 않는다. 이건 다 지금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unused 하면은 그대로 다 똑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사용되어지면은 여기에 unused 하면은 사용되지 않는 거, 즉 프로젝트 스토리라인에 사용되지 않는 때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볼 거예요. 가로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가로가 아니라 미리 보기 방식이 좀 달라지죠. 즉 리스트 방식과 리스트를 통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죠. 보여지죠. 리스트를 통한 방식과 아이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여기 화면에 들어가는 아이콘 크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웨이브폼, 즉 파형, 오디오 파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크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웨이브폼, 파형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시간 단위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초, 1초 단위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내가 구체적으로 보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이 있죠. 그러면 클립, 지금 이것이 7107 클립이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는 단위를 되게 2초 단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로 놓으면 이렇게 가볍게 한눈에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한눈에 보기 편한 건 이거고요. 조금 더 나는 클립 보면서도 어느 정도 내가 인아웃을 바로바로 좀 잡을 거야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기 이쪽 보시면 스토리라인에 라이브 뷰를 좀 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로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오디오 소리를 라이브로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소리는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리가 나다 보면은 이게 좀 빨리 보다 보면은 소리가 좀 하이톤의 소리가 막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리는 끄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끄면은 다 라이브를 못 합니다. 또 이거는 또 스토리라인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디오 소리도 이렇게 미리 들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걸로 또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웨이브폰만 되고 안 되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되고요. 여기도 라이브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은 내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는 것과 아이콘을 보는 것은 내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고요. 내가 작업하기에 편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스토리라인을 좀 프로젝트죠.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파일에 뉴에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있고요. 아니면은 커맨드 N을 눌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을 뉴 프로젝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1강이라고 하겠습니다. 1강. 예. 1강이라고 하고요. 쭉 보시다 보면 여기 Use Automatic 세팅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e 커스텀 세팅을 눌러주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화면 사이즈 구성을 그리고 프레임도 내가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K, FHD 아니면은 P 방식,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인터레이싱 방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도 설정도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OK를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OK. 저는 HD로 할 거니까 그냥 OK를 눌러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OK 됐고요. 스토리라인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간단한 컷 편집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강이라고 프로젝트가 있고요. 아까 여기 스마트 컬렉션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1강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영상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갖고 올 거야. 그러면 영역을 선택을 하는 거죠. 영역 선택은 뭐라고 했죠? 여기 끝에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번엔 이 영상으로 IO로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I와 여기 5를 눌렀습니다. 영역이 정해졌죠?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이 정해져서 갖고 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QW입니다. 우리가 2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2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얘와 똑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갖고 오면은 영상의 맨 끝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플레이헤드를 여기다 놨어도 얘를 클릭하면 맨 끝으로 옵니다. 맨 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플레이헤드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선택을 했죠. 단축키 2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예. 예. 스토리라인의 맨 끝으로 붙이는 and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단축키 2를 누르겠습니다. 2. 끝으로 가죠. 그러면 오버레이도 있습니다. 화면 위로 위로 올리는 거. 이미지로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이렇게 눌렀고요. 오버레이 Q죠. QW입니다.
단축키 Q를 좀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트랙 위로, 그러니까 트랙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트랙 위로 올라갔죠. 이번에는 인서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영상과 영상 사이로 들어가게, 영상과 영상 사이로 들어가게. 우선 이 이미지를 좀 삭제를 해보죠. 델리트 키 눌러서 여기 이 사이,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어떤 영상? 그냥 음식을 그냥 먹을 수가 없죠. 영상 이렇게 가지고 오는 장면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W라고 했죠. W.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W를 누르셔도 됩니다. W. 그러면은 이렇게 담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QWE로 편집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드래그해서도 쉽게. 네, QWE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QWE.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여기 보겠습니다. 비디오만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오디오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소리가 좀 작게 나는데 소리 좀 높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잡음 소리들이. 얘를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비디오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E키 단축키 알파벳 E를 눌러서 맨 뒤로 갖고 오죠. 소리가 안 나죠. 비디오만 갖고 온 겁니다. 반대로 오디오만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잡음이 이렇게 있죠. 또 E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맨 끝으로. 이렇게 소리만 나오죠. 이렇게 소리만 나오죠. 그래서 편집에 있어서 드래그로도 갖고 올 수 있다. 그리고 QWE를 QWE를 통해서 갖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드래그로도 갖고 올 수 있다. 이게 가장 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온리, 그리고 오디오 온리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걸 오늘 핵심 포인트 잊지 말아 주시고요. 꼭 해보실 것이 바로 지금처럼 영상을 갖고 온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인점 아웃점을 통해서도 스토리라인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통째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QWE를 통해서도 간단히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영상을 내가 좀 자르고 싶어요. 커맨드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커맨드 P입니다. 커맨드 P.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블레이드는 이렇게 커맨드 B를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하나,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죠. 자르기입니다. 자르기. 영상을 커팅을 해줍니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좀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토리라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꼭 학습해야 하실 부분에 대해서 강의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꼭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